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쌤입니다. 시험 전날 또는 당일 이 영상을 보실 거라서 조금 울적한 기분 조금이라도 웃음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웃음소리로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일단 시험 전날 당일 꼭 봐야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담기 위해서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담았으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뒷부분은 빠르게 녹음을 하였으니 배속 처리를 0.9, 0.8로 맞춰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시험 전날 또는 시험 당일 직전에, 토익 시험 직전에 보면 좋은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미 다뤘던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원래 저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학생들에게 풀게 합니다. 답을 외워도 괜찮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나오면 시험장에서 마치 봤던 문제가 나왔는 것 같은 좋은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자, 대명사 문제죠. 대명사의 격을 찾는 문제입니다. I, my, me, mine, 그리고 myself.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they 종류니까 they, their, them, 그리고 theirs, 그리고 themselves 이렇게 출제되겠죠. 주격하고 소유격 출제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월등하게. 최근에 연속적으로 시험이 쳐졌는데 그 중에서 소유격이 가장 많이 나왔죠. 주격이 나온 적도 있었지만 말이죠. 지금 이 문제도 소유격이 정답입니다. 우리 적어도 I, my, me 정도는 암기하셔야겠죠. 근데 이 문제는 약간은 헷갈릴 수 있어요.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인데 언더스탠딩이 명사인지만 안다면 소유격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많이 되니까 꼭 실수 없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도 자주 나올 수 있죠. 어떤 유형이냐? to 뒷자리. 일단 초보자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잘 나와요. 100%는 아니고요. 잘 나온다는 얘기죠.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 전체를 to 부정사라고 하죠. 근데 to는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to만 가지고 전치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to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 경우보다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나왔다는 거죠. decide 뒤에는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죠. decide to 동사 원형. 여러분들 수거 같은 거 외우실 때 to가 나오면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전치사 to가 나와서 뒤에 명사가 오는 건지를 꼭 통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찾으면 되는데 A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동사 원형 초보자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ing를 제끼면 ing를 가리면 그 부분이 동사 원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한번 보시죠. 이 문제는 일명 모월 뒷자리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모월을 보면 뒤에는 왠지 형용사가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틀린 말은 아닌데 절대적이진 않아요. 이유는 모월은 부사나 또는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부사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막말로 명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품사자리 문제가 나왔다면 품사자리 문제 아시죠? 같은 파생인데 어원이 같은데 품사만 다른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5초 이내에 푸셔야 됩니다. 연습이 좀 되셔야겠죠? 모월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모월 앞에 to customer이라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거품 구조가 나왔어요. 이미 문장이 끝났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수식어 거품밖에 못 나와요. 수식어 거품은 제가 부사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될 수도 있지만 투부정사도 종종 종종이 아니지 목적어나 목적보호보다는 거품으로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 이 구조가 거품 구조라고 했죠. 수식어 거품. 근데 보기 중에 부사밖에 수식어 거품이 없으니까 바로 10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문제, 동사 자리 문제. 동사 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놨어요. 수, 태, 시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딱 수, 태, 시만 적으셔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수일치를 잘 안 하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수일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시제 문제이긴 했습니다. last year이 나왔죠. 과거를 표현하네요. 그럼 시제는 과거 쪽입니다.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과거와 관련된 건 현재 완료인 A번밖에 없겠네요. D번 같은 경우는 동사가 아닌 놈이죠. 여러분, 동사가 아니면 동사 자리에 정답이 안 되겠네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게 ing랑 투부정사가 동사가 아닌 놈으로 보기에 자주 출제된다고 했죠. 그러면 동사가 아닌 놈부터 제끼고 시작하시기 바래요. 수일치 가르쳐드렸죠. 단수면은 이렇게 표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사는 s가 붙은 게 동사라고 단수라고 했잖아요. 실수 안 하게 하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s가 붙어 있으면 단수예요. 지금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도 단수여야 돼요. 그래서 s가 붙은 게 단수 동사다. 실수 방지용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얘기했죠. 그리고 태는 이제 수동태냐 아니냐, 수동이냐 능동이냐인데 끊길 수 있으면 수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휴즈류즈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수동태인 B번은 틀린 거죠. 이 문제는 last years 보고 바로 과거 표현인 has pp를 골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싶은 부분이 나왔어요. 품사자리 문제인데 우리는 품사자리 문제를 고지고대로 풀어야 돼요. 전치사에서 다음 전치사 앞에서 끊어지죠. 전치사 뒷자리 명사 아닙니까? 대표적인 TION 명사. 그래서 바로 A 골라야 되는데 어떤 실수를 하냐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수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주세요. 괜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끊을기 가볍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시간 많지 않으니까 빈칸 앞뒤로만이라도 끊을기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문제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단어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메이가 조동사, 로케이트가 동사, 그리고 댐이 목적어, 그래서 부사자리.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로케이트는 원래는 위치, 시키다 뭐 이런 뜻이죠. 하지만 뜻이 또 있어요. 위치 같은 것을 찾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고객들이 그것의 위치를 쉽게 찾게 하도록 또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나온 김에 소댓도 얘기를 하죠. 소댓은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고요. 뜻은 하기 위해서 라고도 하지만 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그것도 해석이 깔끔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전치사 뒤에 라지 그리고 브라이트가 나왔는데 둘 다 같은 형용사거든요. 근데 콤마가 왜 나왔을까? 이게 마치 and처럼 쓰인 거예요. 그래서 and 형명 구조로 쓰인 거예요. 콤마 나오면 좀 당황하시잖아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어 때문에 또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정답은 찰지인데요. 그냥 자주 나오는 거니까 패턴을 외우셔도 괜찮아요. shipping and handling charge 또는 cost, 비용이라는 뜻이죠. 찰지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비용이라는 뜻도 있어요. 배송 비용이랑 처리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토익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찰지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같은 형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품사가 달라요. 그러면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나올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단어 반복 사용은 안 하지만 지금 파생이 달라. 같은 어원이지만 그 파생이 다르다기보다는 품사가 다르면 더 정답이 잘 될 수도 있죠. 연관어니까요. 찰지는 여기서는 어떤 요금이냐, 어떻게 되느냐, 뭐 비용을 청구하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죠. 청구하다 비용을. 그럼 비용과 관련된 단어인 건 똑같네요. 그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강의는 이미 제 채널에서 다뤘던 문제들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원한다면 웅쌤 채널에서 웅쌤 문법 천재 1번에서 50번까지는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험 전날 포인트를 잡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 대명사 빌로 보이는 문제네요. 자,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접속사 앞에 명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선행사라고 하고 그 접속사를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 관계 대명사는 지금 동사가 뒤에 나왔으면 주격관대다. 주어가 없으면 주격관대,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관대, 뒤에가 완전하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다. 후 고르면 되겠죠? 1초 문제가 되어야겠습니다. 뭐 그렇게 출제가 요즘에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라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랑 어울리는 놈, nearly. 자, 숫자랑 관련된 놈, nearly, approximately. approximately는 스펠링 외우기가 조금 길다는 말이 있는데 발음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APP로 시작한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about, over, at least. 하나만 더 외우자면 nearly랑 완전 똑같은 almost. 얘가 좀 자주 나오죠. 숫자 앞에 잘 나오는 6가지. 내일 출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출제가 되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ing. ing는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려합니다. 그 앞에 빈칸이 나온다면. 100%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ing 앞에 빈칸이 나왔을 때 부사가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현재 분사는 형용사과니까 부사가 앞에 오는 게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동명사는 왠지 앞에 얘가 명사 느낌이니까 형용사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명사랑 동명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동명사는 명사와 다르게 부사가 수식해줍니다. 즉 ing 앞에 빈칸이 나오면 ing가 현재 분사든 동명사든 상관없이 부사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 문제는 최근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나왔으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논오브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지금 잠깐만요. 논오브도 나오고 명사가 나오겠죠. 복수명사가 잘 나올 편인데 이게 주어 구간으로 나오고 뒤에 어딘가에 동사가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어떤 명사도 동사 부정,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다, 동사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주의할 점 몇 가지가 주어고요. 얘는 PP예요. 매니지먼트는 경영진, 높은 사람을 얘기하죠. 관리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경영진에 의해 포스티드, 게시된 뭐 게시판 같은데 공지를 했겠죠. 어떠한 공지도
빈칸 되어서는 안 된다. 오, 이거 몰랐으면 완전 다른 해석이 될 건데. 그럼 빈칸에는 좀 나쁜 말이 나와서 부정을 해주면 좋겠죠? 네, ignore.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떻습니까? 혹시나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유형은 요즘에는 잘 안 나왔는데 혹시나 해서 또 하겠습니다. 전치사와 전치사가 빈칸 앞뒤로 나와 있습니다. 보기를 봅니다. and가 정답입니다. 등위 접속사 자리에요. 왜냐? 원래 and 앞뒤로는 비슷한 종족들이 잘 나오잖아. 명사 and 명사 맞죠? 아니면 형용사 and 형용사 같은 품사 앞뒤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같은 구조냐? 전명구 and 전명구 in이랑 s는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대응 구조가 될 수 있죠. 아, but도 지금 올 수는 있는 자리였어요.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없으면 그냥 and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종종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비동사가 떴어요. 그러면 바로 형용사를 고르거나 PP를 고르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빈칸 뒤에 responsible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사 자리입니다. 비동사 뒷자리는 be, 형 끊기고 아니면 be, PP 끊기고 이렇게 잘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문제도 조심해야겠죠. 어떤 점을? 자, 보기를 봅니다. 전부 다 전치사가 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between도 전치사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until이 접속사도 됩니다. 만약 빈칸이 접속사 자리라면 바로 A가 정답이에요.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 하나, 하나면 둘, 둘이면 셋, 접속사보다 동사는 하나 더 많다는 게 원리입니다. 네, 조동사 있고 동사 원형, 그리고 해즈빈 PP 동사, 동사 두 개네요. 접속사가 와야 됩니다. 따라서 빈칸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해석 없이 바로 A를 정답으로 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개 포인트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품사자리 문제는 비부형, 비부 PP, 비부 ing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is to 빈칸이면 to는 부사, 그래서 빈칸이 형용사나 PP. 두 번째는 감정형용사. 아는 건데 많이들 놓치시거든요. 사람이면 PP, 사람 아니면 ing 이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험장 가셔서 일단 써놓고 시험에 나오면 바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쉬운 거지만 같은 의미의 전치사와 접속사들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잘 놓쳐요. 4번 주의해야 될 전치사 through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겠죠? 5번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같은 경우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죠. 저는 BAWING라고 가리키는데요. before, after, when, why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얘들 뒤에 ing 또는 pp라는 분사구문이 자주 나와요. 이런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들 6, 7, 8번 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합 명사 문제는 뭐 외울 게 너무 많은데 얘라도 좀 외워주시고요. ing형 명사도 있어요. ing인데 명사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정답이 되니까 플래닝, 어드버타이징 이런 것들은 정답으로 골라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답이 잘 되는 비용 명사들도 익혀주십시오. 그리고 토익 시간 배분은 제가 채널에 연결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덥고 힘들지만 힘을 내시고 그리고 내일 시험 아니면 지금 오늘이라면 오늘 시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웃고 시험 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